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신임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북한을 포함한 미국 외교에 대한 시각은 전임자인 존 볼튼과 비슷한데 국가안보보좌관을 할 이력은 아니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 여러 나라 지도자와 전화 중 문제가 있는 약속을 했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모든 언론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보도를 믿으면 바보라고 트윗했지만 오늘 의회에서 관련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스라엘 선거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다수당 목표에 실패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의 전화 걸기를 생략한 채 자신은 이스라엘과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주택개발국 장관은 캘리포니아주 방문 중 홈리스 피플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를 비난은 했지만 문제를 풀기 위한 주지사와 시장들의 연방기금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샌프란시스코 시가 홈리스 피플 관련으로 해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곧 환경청이 경고장을 발부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패에 대해 눈 감고 있다고 비난하는 TV 광고가 방영됩니다. 이 광고는 공화당 측에서 제작해 진보 매체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예상했던 대로 기준 금리를 내렸지만 문제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연준 이사들 간의 이견이 컸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자율을 0%까지 내리지 않았다면서 연준 의장에게 비전이 없다는 등의 비난을 퍼부었지만 오늘은 또 그를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마존이 돈은 벌면서 환경 문제에 무심하다는 직원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미 전국 고등학교에 e스포츠 팀이 빠른 속도로 확산됩니다. 풋볼팀이 있는 고등학교가 14,000군데인데 전자 스포츠팀이 있는 학교가 16,000군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오후에 단독 보도한 내용을 오늘 모든 방송들이 방송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후속 취재까지 해서 거의 모든입니다. 모든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매체가 보도를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하고 말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이제 분명하게 좀 정리가 되는 부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그 로스앤젤레스에 본인이 그 변호사 사무실도 개업을 하고 했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는 동안에 사진을 보시면은 공항에서 이제 그 대통령이 함께 찍었습니다.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해고하고 일주일 만에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을 임명을 했는데 로버트 오브라이언 연방의회의 인준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다 좋아하고요. 나이시스트 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외교에 대한 시각 자체는 전임자와 비슷하고요. 그리고 외교에 대한 시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의 이력이 꼭 적절치는 않거든요. 물론 이 사람이 유엔에서 미국의 대변인으로 몇 년 정도 일을 했고 부시 시대와 오바마 시대까지 그리고 변호사로서도 국제관계에 관한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외교 안보 문제를 대통령에게 자문을 할 만한 그 이력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각은 굉장히 강성입니다. 해서 존 볼튼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전투적인 그런 호전적인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러시아 개입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스맨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2016년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러시아 개입을 경고를 했습니다. 변호사업을 하면서도 국제관계를 다뤘으니까요. 라디오 쇼 진행자에게
분명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을 싫어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를 돕기 위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고요. 2016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미처는 아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이런 거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유엔에서 미국 그 대변인으로 일하기 전후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유엔 대변인으로 일할 때는 그 존 볼튼이 약간 존 볼튼을 유엔 대사로 인준하는 그 청문회에서 통과될 리가 없기 때문에 볼튼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나간 다음에도 유일하게 존 볼튼에게 크레딧을 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포함해서 모두 예스맨들만 있기 때문에 예스맨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볼튼이 해고된 것이 슬프고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볼튼은 다 싫어합니다. 해서 유엔 대사가 될 때도 의회가 휴회하는 동안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살짝 껴넣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유엔 대사를 1년 조금 넘게 했죠. 그때 이미 이 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전부터 유엔에서 미국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볼튼의 임기까지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유엔 그 대변인 전후로 해서는 테드 크루즈 아니면 뭐 밋 럼니 이런 공화당의 다른 그 예비선거 후보들에 대해서 외교적인 자문을 했고요. 밋 럼니와는 같은 몰몬교니까는요. 그래서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하기 전부터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그 인질 대사로 임명을 했죠.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그 미국 역사상 최고의 인질 협상가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이제 네 번째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교 정책 그 내부의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뭐 외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뭐 라디오 토크쇼라든가 아니면 뭐 변호사업을 하면서는 했지만 이너서클 안에서 정책에 관한 전문가라고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론 그 밋 럼니 캠페인에서 함께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과 일을 한 그 전에 그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었던 짐 그 테넷 씨 같은 경우는 정보를 굉장히 빨리 흡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정직한 브로커가 될 거야. 이렇게 그 얘기를 해줬지만 외교 문제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의 그 어떤 그 법 시스템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연구를 했고, 본인이 이제 변호사업을 개업하고 일하면서요. 그리고 2016년도에 썼던 그 While America Slept, 미국이 잠자고 있는 동안이라는 이 책에서 굉장히 그 볼튼과 마찬가지의 강성 시각을 다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2015년 이란 딜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 딜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했을 테고요. 어느 정도로 후졌느냐면은 그 뮌헨 조약 전에 히틀러에게 그 영국의 순진한 총리가 속아버렸다 하는 그 정도가 2015년 그 이란과의 핵협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 강성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이 사람이 지금 신임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집트의 폭군을 미국은 지지를 해야지 된다. 그 압델 파타, 그 RCC를 지지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존 볼튼과 비슷한 것이 해군 그 공군 그 파워요. 그 네이벌 그 에어 파워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정도로 북한을 대해야지 된다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경고라고도 할 수 있고요. 힘에서 평화가 온다. 힘에서 오는 평화로 북한 문제는 풀어야지 된다 하는 게 오브라이언의 시각입니다. 그런 얘기요. 물론 이제 국가안보국의 분위기 자체는 사람이 굉장히 나이스하니까 좋게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런 외교 부분에서 충분한 전문가인가? 여기에는 전부 좀 그 underqualified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하지만 사람이 굉장히 smart하고 그러니까 very smart, very nice, 굉장히 능력 있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빨리 배울 수 있지 않는가라고 뭐 이 정도의 양쪽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예스맨 성격은 좀 있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또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대통령을 설득시킨다기보다는 자리 보존을 위해서 더 큰 야망을 위해서 이제 본인이 또다시 상원 의원을 하고 대선에도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는요. 그런 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어떤 그 시각이 옳건 그르건 소신대로 일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서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굉장한 뭐 전문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 전문가 아닙니다. 뭐 CIA 국장도 해서 전문가다. CIA 국장 1년 남짓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한 것이고 그전에도 정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그 시골 그 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을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했다는 그러니까 중진 정치인도 아니죠. 그런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그 정치에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 들어왔고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그 정보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을 CIA 국장을 시켰고 한 1년 남짓 하다가 또 국무장관이 렉스 틸러슨을 해고해버려야 되겠으니까 그럼 너 국무장관 한번 해봐 해서 국무장관을 한 것이고 국무장관 이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은 존 볼튼도 그 마이크 폼페오도 그 CIA 국장이 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해서 아마 거의 몰랐을 겁니다. 전혀 몰랐을 겁니다. 빨리 배우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많이 알아지기는 했지만 수십 년 북한을 지켜보고 북한과 딜했던 농축된 북한에 관한 지식과 판단이 있는 그런 사람과는 전혀 마이크 폼페오가 다르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폼페오가 무슨 외교 분야의 전문가다 또 뭐 정보국의 전문가다 전혀 아닙니다. 경력이 이제 겨우 1년씩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존 볼튼은 예상했던 대로 이제 해고되자마자 뭐 여기저기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비난을 하는데 물론 뭐 해고되기 전에 예고가 예정이 됐었던 아주 보수적인 그 싱크탱크죠. 그레이튼 인스티튜트에서 어제 한 60명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그 국제 정책에 대해서 뭐 탈레반을 초대하려고 했었다는 등 이런 것도 비난을 했고 북한과 이란과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결국은 실패로 갈 것이다 하고 막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기립박수를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참석자가 60명밖에 없었는데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공화당의 중요한 사람. 그리고 존 볼튼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아버지와 딸 가운데서 딸인요. 레베카 몰서. 아버지가 로버트 몰서라고 그 본인이 갖고 있던 지분 팍스와 거의 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매체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드러지 리포트와 함께요. 그 세 가지 매체 가운데 하나인 브레이트바트를 그 로버트 몰서가 갖고 있었는데 그 지분을 딸들에게 팔았어요. 다 미국도 이렇게 거래합니다. 딸과 아버지 뭐 이런 가족 간의 거래 해서 로버트 몰서의 그 딸인 레베카 몰서 지금 브레이트바트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레베카 몰서가 존 볼튼을 소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고 그의 트럼프 비판은 뭐 책을 쓰기 전부터 시작됐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의 정말 중요한 탑뉴스는 이 내용인데 물론 완전하게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런 보도 믿으면 바보지라고 했지만 이게 8월 12일에 정확하게 정보국 관계자가
그 대통령이 미국 해외 지도자와의 대화에서 아주 그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 약속을 했다 하고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 고발을 한 게 내부 고발자가 누구냐면은 백악관에서 일을 하는 정보국 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쭉쭉 이런 얘기가 정보국장 대행까지 갔는데 정보국장도 지금 대행이잖아요. 댄 코츠라고 아주 점잖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백악관에 초대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나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하고 설마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웃어버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히 찍혀서 뭐 사임하는 식으로 나갔지만 해고당한 것과 마찬가지인 댄 코츠 8월 달에 해고됐잖아요. 댄 코츠의 대행으로 일하고 있는 조셉 맥과이어에게 보고가 됐는데도 정보국장 대행이 이런 보고를 받으면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먼저 그 역시 대통령과 같은 편인 법무부에 얘기를 했더니 법무부에서 이제 어떤 그 컨설팅을 해주기를 의회에 얘기하지 말아라 해서 의회에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보국장 대행에게 이런 그 내부 고발이 있습니다. 보고를 한 정보감찰관이 이건 아니다 하면서 의회에 그 얘기를 하고 항의를 하고 해서 결국은 오늘 의회에 이 정보감찰관이 나와서 마이클 그 애킨슨이 나와서 여러 가지 그 증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3명의 기자가 이것을 취재를 해서 썼습니다. 그렉 밀러라는 기자가 있고 캐롤 그 로닝이라는 이 두 기자가 미국 방송과 많이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이 김정은 위원장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고 모든 신문과 방송이 따라서 이제 또 후속 취재를 조금 더해서 보도하는 내용. 오늘 아침 방송은 뭐 거의 모든 방송이 이 내용을 지금 시간대마다 탑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 리더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제 있는 약속을 했다 하는. They go on to write Trump's interaction with the foreign leader included a promise that was regarded as so troubling that it prompted an official in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to file a formal whistleblower complaint with the Inspector General. 네, 결국은 문제 있는 약속을 했는데 그게 so traveling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 정보 당국이 감찰관에게 원래 이제 처음에 이 감찰관인 그 제너럴 그 마이클 애킨슨에게 했고 애킨슨이 그 정보국장 대행에게 보고를 한 것이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그 정보국장 대행이 무시해 버렸다 이런 건데 그럼 그 약속이라는 게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지금 알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기간 8월 12일에 백악관에 근무하는 그 정보국의 그 관계자가 불만을 접수를 한 그 내용의 날짜를 보면은 뭐 몇 주일에 걸쳐서인데 특히 이제 7월 말에 가장 그 포커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화랍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이제 그 노스코리아의 김정은과도 포함이 돼 있고요. 뭐 파키스탄 이런 나라의 한 4명 내지 4명 내지 5명 정도의 지도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약속을 했다는. He was also interacting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with the Prime Minister of Pakistan, and a couple of others. But I think that it's safe to say that the speculation is going to center on Putin and on Kim Jong-un. 네, 지금 이제 목소리가 누구냐면 이 내용을 취재를 한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렉 밀러 기자거든요. 이제 그 김정은도 나오고 푸틴도 나오죠.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외국 지도자를 만난다던가 전화를 한다던가 할 때는 백악관 관계자가 있고 또 뭐 기록하는 사람도 있고 정보국 관계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조사를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그 백악관이 하는 것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또 정보국에서 해서 정보국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가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제가 있어서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법 자체가 미국에 있어서요. 그 위슬블로 로라는 게 있어서 왜 이런 법이 있냐면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법은 오히려 그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요. 푸틴과는 뭔가 뭐 또 시베리아 산불 우리가 도와줄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푸틴이 보기에는 관계 개선의 신호로도 볼 수 있고 그 대화를 한 날 미국이 발표한 내용과 푸틴이 발표한, 러시아에서 발표한 내용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또 다른 기자인 그 캐롤 레오닝이라는 그 기자도 MSNBC에 좀 전에는 그 브라이언 그 윌리엄스와 인터뷰를 한 거고 레이첼 메도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것은 대통령이 또 그 외국의 지도자와 대화를 하면서 녹음조차 안 할 때도 있다. 그것은 정말 권력 남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So it's serious. It's not a small thing. The sources are also saying 시리어스하다고 그 스몰 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뭐 대통령이 헬싱키 회담 때도 그랬고 뭐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때도 그렇고 꼭 누군가를 배석을 해야 되는데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때 아무도 없이 이제 그 뭐 몇십 분을 만났고 통역사에게도 심지어는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해외에 나가서 다른 지도자와 협상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백악관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고 전화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를 그 파헤쳐야 된다. 지금 이런 그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의회에서 문제를 삼은 이 감찰관이 나가서 증언을 하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그 문제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보도를 믿으면 바보지. 현재까지는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그 한 말과 또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조치가 지금 뭐 캘리포니아주에선 빅 이슈가 되고 있죠. 캘리포니아주에 홈리스 피플이 많다. 다 그 주정부가 잘못해서 그래. 주택을 많이 지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규제를 많이 해서 어떻게 집을 짓겠어?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전에 오기 전에 이제 뭐 사람도 보내서 홈리스 피플에 관해서 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연구 좀 해봐라 했는데 결국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잔뜩 비난만 하고 갔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그 게빈 뉴섬 주지사와 시장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주택도시개발국 장관 벤 칼슨에게. 벤 칼슨이 이번에 대통령과 같이 왔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답장을 받고 어제 이런 말로써도 확인을 했는데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면 납세자 돈을 그런 기금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그 홈리스 피플 뭐 쉘터 짓고 이런 기금으로 쓸 수 없다는 답장을 받은 겁니다. 캘리포니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경찰이 법 집행도 안 하고 있잖아. Quality of Life라는 법에 따르면 뭐 홈리스 피플들이 여기에 텐트 치고 하면 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그렇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어포스 1에서도 기자들에게 캘리포니아 주의 그 샌프란시스코가 곧 경고장을 받게 될 것이다. 환경보호국으로부터. 왜냐하면 시가 환경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참 그 환경에 예민하고 하는 그 플라스틱 백도 제일 뭐 어느 곳보다도 먼저 못 쓰게 하고 한 곳인데 그 홈리스 피플 같은 거 죄송합니다. 홈리스 피플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방치를 하기 때문에 그 물도 오염되고 하수구로 뭐 여러 가지가 막 나가서 그렇게 그 환경이 망가지고 있다 하니까 샌프란시스코가 경고장을 받고 처리를 해야지 된다. 뭐 배수구 같은 것 엉망진창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샌프란시스코의 그 런던 브리드 시장이 하는 얘기가 ridiculous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터무니없군요. 샌프란시스코의 배수 시스템은 미국 어느 도시보다도 best of the best인데요. 우리는 그 모든 배수구에 그 필터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장착이 돼서 모든 것들이 다 걸러집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먼저 트윗으로 알렸고 오늘 공식적으로는 연방 환경청이 캘리포니아주가 클린 에어 액트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 가스 기준을 연방 기준보다도 더 높게 잡아서 캘리포니아주에서 팔리는 자동차는 말하자면 연비가 다른 주에서 팔리는 자동차보다 더 많이 갤런당 더 많은 마일을 달릴 수 있게 했잖아요. 그게 다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을 못하도록 이제 그 환경청이 어제 대통령이 먼저 트윗을 했고요. 오늘 환경청이 그거 못한다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적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하게 되겠죠. 그리고 공화당에서 이제 공화당도 갈려져 있잖아요. 민주당도 지금 미국이 아주 그 좌측으로 가 있는 민주당과 온건한 측의 민주당인데 요즘 뭐 온건한 사람은 소리를 못 내요. 공화당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우측이거나 해야지 뭐 온건하거나 하면은 그 소리를 못 내는데 공화당은 또 그 안에서 신보수주의 그 네오콘이 있잖아요. 그 존 볼튼처럼 그런 네오콘이 있어서 이 네오콘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빌 크리스톨 씨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런 그 신보수주의 잡지인 The Weekly Standard를 만들었고 지금도 그 많은 그 커멘트를 하고 있는데 빌 크리스톨이 이끌고 있는 공화당, 그 법을 잘 지키는 공화당이라는 그런 그 단체요. 그 Republicans for the Rule of Law라는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많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제 광고를 제작을 했어요. 광고를 제작을 해서 이 빌 크리스톨이 만든 그 위클리 스탠다드도 몇 년 동안 잘 뭐 1년에 한 44번 발행을 했는데요. 그 잡지가 대통령의 여러 가지를 비난한다 하는 뜻으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저주해서 결국은 지금 그 잡지 발행, 그 페이퍼 발행 자체는 일단은 중단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를 경고하다가 이번에는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난하는 광고를 만들어서 이 광고가 한 번 나가는데 $20,000 정도 든대요. 오늘 아침에 MSNBC에 광고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화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 이렇게 나가면 정말 큰일 난다 하는 뜻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경고를 준다고 펜스 부통령을 엄청 비난하는 광고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실 텐데 광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신이 너무 위선적이다. 이중적이다. 예전에 그 클린턴 그 재단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돈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더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로부터 돈을 버는 것 다 알고 있잖아. 이만저만한 것 아니잖아.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사위나 다 부동산 개발에 사우디 돈 들어가고 러시아 돈 들어가고 하는 것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지? 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그 비디오입니다. When Mike Pence was running for vice president, he railed against the Clintons for While she was Secretary of State, the Clinton Foundation accepted millions of dollars from foreign governments. Foreign governments cannot participate in the American political process. but hasn't said 네, 이 본인이 이제 부통령 후보로 나갈 때는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었을 때 클린턴 재단이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많이 기부받았는데 외국 정부가 그렇게 돈을 내면서 미국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을 들려주고요. 그런데 본인이 부통령이 되고 나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똑같은 형태의 클린턴 부부가 받은 것처럼 혜택을 받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anything about President Luxury Hotel seems to be the place for foreign governments to show loyalty to Donald Trump. 지금 이제 보면은 화면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복장을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기저기 호텔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 로비하기 위해서 와서도 꼭 그 트럼프 호텔에만 묵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돈을 많이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워싱턴 DC, 시카고 또 어디라고 그랬죠? 또 한 군데 시애틀에 있는 그런 그 트럼프 호텔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주고 있는가? The Kingdom of Bahrain rented out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President Trump now stands to be the owner of 35 new trademarks in China. Saudi-backed lobbyists paid for 500 rooms at the president's hotel. 로비스트들이 계속 프레지던트 호텔에 와서 묵는다는 거죠. conflict of interest
to accept foreign and corporate donations to your foundation if you were president. When it comes 네, 힐러리 클린턴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클린턴 재단이 외국인이 또 냈었던 그런 돈으로 얼마나 많은 이해 충돌이 있겠습니까? 후보였을 때의 펜스 목소리였습니다. President Trump's conflicts of interests, all Mike Pence has to say is, Who cares? America does, Mr. Vice President. America does. 네, 미국은 그 케어한다. 아메리카 does. 그 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의 호텔이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돈 벌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언젠가 who cares라고 답변을 했었던 적이 있던 그 내용을 그대로 who cares라고 하면서 미국은 케어한다. 아메리카 does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아무튼 비난을 하는 이 정도의 지금 광고가 나왔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에 캐시를 받는데 왜 가만히 있냐? 당신 위선자야.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펜스의 비서실장으로 새로운 비서실장으로 KT 웰드만 대변인이네요. 비서실장이 아니라 고용됐는데 원래 국토안보부에서 일했거든요. 국토안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가족 분리 정책 얘기할 때 엄청 이제 많이 보호를 했는데 이제 부통령의 대변인이 됐고 스티븐 밀러와 데이트 중이라고 하네요. 스티븐 밀러가 대통령의 가족 정책을 포함해서 가장 혹독한 이민 정책을 만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젊은이 자문이죠. 지금 백악관 작은 직책에서부터 큰 직책까지 새로 임명되고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우리 사람 밖에 없다. 목소리도 일치되고 전혀 대통령에게 이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소리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도 없다는 그런 정도의 또 인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예상했었던 대로 연준이 0.25%포인트 기준금리 내렸습니다. 연준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에 따르면 조마조마했었던 부분이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무역전쟁, 세계의 경제 성장이 슬로우한 것, 비즈니스 투자 멈춘 것, 제조업, 생산 다 마찬가지로 2018년 12월부터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일자리 창출이 좋아도 지금 노동시장도 좀 비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일단 기준금리가 1.75에서 2% 사이가 되도록 해놨는데 그런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릴 때 7명 가운데 3명이나 이 이자율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은 한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한 10년만은 아니겠네요. 2016년 이후에 처음이고 10년 만에 처음인 것은 오히려 이 이자율을 예상했으니까 그런데 연준이 며칠 전에 단기 미니마켓에 투자를 했잖아요. 개입을 했잖아요.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필요하겠다 싶어서 은행에 이제 돈을 빌릴 때 예를 들어서 연준이 처음에 750억 달러 오버나잇 펀딩 일일 상환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원하겠다 하니까 은행에서 530억 달러를 썼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틀도 또 역시 50억 달러 은행이 가져가려면 가져가니까 또 가져갔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 은행이나 회사들이 캐시가 모자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 다음에도 캐시가 모자라면 그럼 어떠나 은행이 빌릴 캐시가 많지 않으면 어떤가 이런 양적 완화 부분 그리고 또 솔직히 은행이 어느 정도의 캐시를 보유하고 있어야 편안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연준이 이자율을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더 내릴까? 아니면 좀 현 시스템을 지키다가 이자율을 내릴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0% 이하로 하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연준은 두 번째 현 시스템을 지켜보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뭔가 그 미국의 이 경제 상황에서 완전히 안전한 느낌은 아니라는 그런 것을 주고 있고, 이 같은 0.25%포인트 내린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처음에는 비전도 없고 뭐라고 그랬죠? 3 모드인데요. 본능도 뭐 후졌고 감각도 없고 비전도 없는 연준 의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오늘 아침에 또 팍스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해고를 할 것인가? 라고 얘기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야. 그 잡은 아주 안전하다. 그러면서 safe해, sure 하면서 why not? 뭐 이런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 팍스와 인터뷰할 때 보면은 그의 잡은 safe해. 야, it's safe. I mean 하면서 sure, why not? safe하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불과 얼마 전에는 또 대통령인 내가 그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 권한이 있죠. 그리고 중국 시진핑이 더 큰 적인지 뭐 이 그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더 큰 적인지 알 수가 없어. 지금 이제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군요. 팍스와 인터뷰에서 이제 한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언제 다시 또 이 연준을 의장을 공격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자들이 제롬 파웰 연준 의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트위터로 자주 공격을 하는데 뭐 한 말씀 하시죠? 하니까 아니요, 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맡은 일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존 직원들이 내일 시애틀에서 한 1,000명 이상이 일 안 하고 그 시위를 합니다. 회사에 대해서. 나에 관한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너럴 모터스가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데 아마존이 돈도 얼마나 벌고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하면서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8,200명이 사인을 했다고 하거든요. 아마존이 더 뭘 해야지 된다 하니까 오늘 그 제프 베조스가 뭐 CEO들 모임에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2024년까지는 아마존 그 배달하는 자동차도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10만 대 정도를 하겠다. 그런데 그 리비안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전기 자동차인데요. 리비안에 아마존이 투자를 합니다. EV 그 스타트업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튼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줄이겠다. 예,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우리 아마존에서 그 쓰는 전기는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하는 게 직원들의 불만에 의해서 제프 베조스가 그 같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추세인데요. 플레이 VS라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주동이 돼서 지금 미국의 하이스쿨에 뭐 중학교도 그렇지만 e스포츠, 이 컴퓨터로 하는 그런 몸을 뛰는 스포츠가 아니라 그런 스포츠 팀을 굉장히 많이 만든답니다. 그리고 참여도 하게 해서 뭐 참가비를 뭐 $64를 내서 이제 수익 모델은 아직까진 그런데요. 해서 모든 학교가 다 e스포츠에 코치가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선생님이 감독한다던가 해서 실험실, 도서관, 교실, 일반 스포츠는 선수들이 버스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이 선수는 이것만 하고 저 선수는 저 스포츠만 하는데 이 스포츠는 한 그 학생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잖아요. 모든 학생이 같은 게임, 똑같은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래 지난 가을만 하더라도 뭐 5개 주에서 몇 개 학교였는데 올 봄에 뭐 8개 학교로 늘어났다가 가을에는 뭐 15개 주고 지금 보면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요. 뭐 이 방송 듣고 계신 그 애틀란타, 조지아주에도 또 하와이에도 이 같은 그 e스포츠 팀이 있는 고등학교가 있어서요. 제가 헤드라인에 잘못 썼네요. 전체적으로 e스포츠 팀이 있는 곳이 13,000군데가 있고 그 하이스쿨 풋볼이 있는 그런 그 풋볼 팀이 있는 하이스쿨이 14,000군데. 불과 이제 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신생아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겁니다. 대단한 기회인데 이만큼 뭐 세상은 변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아무리 컴퓨터 게임 싫어하시든지 상관없이 이제 학교에서도 공식적으로 e스포츠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는요. 뭐 이란이 분명히 이제 이란 무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 시설을 공격한 것은 확인이 됐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간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이건 전쟁이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분위기 맞춰주는 말 좀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틀 안에 아주 대단히 강한 경제 제재를 이란을 향해서 하겠다 하니까 이란의 외무장관이 미국 언론과 CNN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느 나라와도 전쟁을 하기 원치 않지만 그러나 전쟁이 시작된다면 전면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켜야지 되니까 라고 그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우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경고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란과 싸우고 싶으냐? 미국을 앞세워서 싸우고 싶은 거야? 아니면 사우디 당신네 나라가 직접 하고 싶은 거야? 우리와 직접 하려면 못한다는 것은 아마 알고 있을 걸. 군사력이 많이 뒤처지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사우디를 이란이 간접적으로 공격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직접 공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은 모두 이런 사태가 나온 것이 이란이 미국이 경제 제재를 심하게 하니까 미국의 가장 강한 동맹국이고 이란과 사이가 나쁜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요한 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우리가 오일값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 본때를 보여준다 하는 식으로 했다는 것인데 이 같은 사태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맘대로 나가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유럽은 이렇게 보고 있고 아직도 이란이 그 핵 협상을 계속 지키면서 여러 가지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핵 개발을 안 하기를 원하는 게 지금 유럽의 마음이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가 선거하기 2시간 전에 나와서 좀 찍어주세요. 아랍 시민은 못 됐고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가 지켜야지 되고 아랍 당이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로 큰 아랍계 당이 세 번째로 큰 당인데요. 어쨌든 유권자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은 전 참모총장인 베니 간츠가 오히려 한 석을 더 갖게 됐어요. 중도 성향인 블루 앤 화이트 당을 통해서 그리고 게다 대고 네탄야후와 결별을 한 전 국방장관이 지금 킹메이커가 돼서 두 사람을 다 네탄야후도 지지하지 않고 이 블루 앤 화이트 당의 베니 간츠도 지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예민하고 복잡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네탄야후의 경우는 지금 차기 총리가 되지 못하면 뇌물이라든가 사기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90% 이상 나온 것을 보면은 네탄야후가 이제 다수당이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데 사람이 상황도 굉장히 빨리 바뀔 뿐더러 지난번 4월 달에 선거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벤자민 네탄야후가 총리가 되기 힘들어진 것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싹 고개를 돌려서 우리는 이스라엘과만 일하면 돼 하고 그렇게 친해 보이더니 서로 전화 통화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스 콜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음처럼 갑자기 차가워진 관계. 강혜신이었습니다.